안녕하십니까, 이병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꿀팁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다포 양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포 양식하고 주심포 양식하고의 일단 기본적인 차이를 좀 이해하신 상태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명칭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 다포 형식에서는 평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요. 그리고 창방은 주심포 양식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창 위에 가로 방향으로 놓여지는 부재가 창방인데, 창방 위에 평방이라는 부재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재가 왜 들어가느냐는 자, 우리 그림 갖고 체크를 하시게 되면, 자, 먼저 이제 다포 양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건축물들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경복궁의 긍정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눈에 기둥이 보이시나요? 그렇죠. 기둥이, 자,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해서 6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자세히 보시면 공포가 있는데, 공포가 배치된 가운데에 또 공포가 하나, 둘, 셋, 4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둥 위에 공포가 배치되면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또 공포와 공포 사이에 공포가 더 들어가는 형식을 우리가 마늘 다자 써가지고, 여기서 마늘은 갈릭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자어로는 그렇죠. 이렇게 생겨 먹은 한자어가 마늘 다자죠. 그래서 공포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다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 다포 양식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경복궁 긍정전에 우측에 있는 처마 부분을 그린 건데요. 자, 이 부분에 보시게 되면 기둥 위에 공포가 하나 올라갔고요. 그리고 외곽에 있는 기둥 위에 또 공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공포가 하나, 2개, 3개씩 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될 때, 자, 우리가 이제 기둥 위에다가 공포를 얻는데, 지금 여기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에 또 공포가 하나 더 올라타게 되는 형식이 바로 다포 양식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주심포 양식이나 다포 양식이나 기둥 위에 공포를 올려 태울 수 있는데, 문제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다가 공포를 더 얹어야 됩니다. 근데 이 공포를 뭘로 받치죠? 그렇죠. 그래서 자, 평방이라고 하는 부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창방은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놓여지는 이 부재가 바로 창방이에요. 그래서 창문 위쪽에 올라가는 부재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자, 또 기둥에서 절반을 나눠 갖고 다시 옆으로 지나가는 이 부재를 설치를 합니다. 이 부재가 뭐냐 하면 바로 평방이에요. 그래서 평방을 가로 방향으로 놓고 그 중간에다가 공포를 하나 더 넣게 되면, 그러면 조금 더 튼튼하게 받쳐질 수 있겠죠. 그래서 평방 위에 공포를 규모에 따라서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복궁의 경우는 가운데 어전에 들어가는 주출입구 부분에는 4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물 양 끝쪽 부분에서는 기둥의 간격이 조금 좁아지면서 3개가 들어가는 그러한 형식들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자, 다포 양식은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실 거, 평방이라고 하는 부재가 놓여지면서 공포를 받쳐주는 구조가 된다. 자, 다음에 이 형식을 단면 형식으로 보게 되면, 자, 다포 양식으로 주로 지붕을 만들 때에는 팔짝 지붕의 형식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지붕의 면적이 넓어졌는데 공포를 많이 배치를 해도 그래도 지붕의 면적이 넓어진 것을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기둥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처마 부분을 받치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또는 안쪽으로 돌출되는
부재들을 만들어 두는데 그것을 우리가 출목이라고 했습니다. 그 출목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기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주심도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처마 부분을 받치기 위해서 출목이 배치가 되는데 하나, 두 개 정도 출목이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다가 가로 방향으로 지나가는 부재를 붙여요. 그래서 얘의 이름을 우리가 붙일 때에는 건물 바깥쪽으로 나갔으니까 일단 외, 그리고 하나가 나가게 되면 외 1출목, 그 다음에 두 개가 나가면 외 2출목, 이런 형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깥쪽으로만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부 공간도 넓어지면서 지붕의 면적이 넓어지니까 안쪽에서도 받쳐야 돼요. 그래서 안쪽으로 출목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형식으로 안쪽으로 또 돌출되면서 나옵니다. 그렇게 형성이 됐을 때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 실내 안쪽이니까 내출목, 그게 하나가 있으면 내 1출목, 두 개가 있으면 내 2출목, 그리고 내 3출목,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포 형식에서는 조금 이제 주심포 양식하고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간의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주심도리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 바깥쪽으로 나오는 외출목의 개수보다는 실내 안쪽에서 지붕을 받치는 내출목의 개수가 조금 더 많아지는 형식들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차피 처마라고 하는 것이 길게 뻗쳐서 나올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대신 건물 바깥쪽보다는 안쪽에서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 내출목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는 게 다포 양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만들어진 사례들을 보시면 심원사 보광전이 다포 양식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건축물이고요. 그리고 전등사에 있는,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전등사의 대웅전도 마찬가지로 다포 양식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궁궐, 그 다음에 남대문, 동대문 등과 같은 건축물, 그리고 심원사 보광전, 그 다음에 전등사 대웅전 등이 다포 양식으로 만들어진 사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